미래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공부합시다. 함께 공부할 학생 두 분 나왔어요. 먼저 반장 윤수현 씨.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천태만상 꽃길 사측에 손님 온다의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어서 왔습니다. 윤 반장님. 예. 오버하지 마세요. 아이래 또 점심 시간이니까. 예. 그리고 저하고 1, 2등을 다투는 분입니다. 네. 개그맨 박수호 씨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수호입니다. 네. 차렷! 밥상 차렷! 정신 차렷! 공부하자! 책장표! 반장님이에요. 지금 반장은 저 윤수현 반장이 하는 거라서. 예전에 그 배동성 선배님의 어떤 유행어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우와. 밥상 차렷! 정신 차렷! 우와. 알았어요. 자, 공부 좋아하는 박성호 씨 주말 라디오 듣다 보면 네. 팽수 성대모사도 하던데. 그것도 공부해서 이제 한 거예요? 개인기? 공부하게 했다기보다 제가 펭수를 좋아하니까 한 번만. 근데 저는 펭수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와. 그렇지 대박. 않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당신이 나 일구야. 성우야, 대충 해라. 네. 그리고 참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 조금 전에 왜 강아지를 갱얼지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성우 씨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갱얼지로. 갱얼. 누가 이거 청취자 한 분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아니 강아지가 갱얼지면 송아지는 송알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오, 맞네. 자, 특이하네요. 그럼 오늘 공부합시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전 세계의 디지털 화폐 혁명이 오고 있는데 부의 대격변 앞에서 뒤처질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 디지털 자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가올 돈의 미래를 내다본다. 네,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 가르쳐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학회 설립자이자 초대 학회장, 현재는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이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연구 권위자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노 교수님보다는 저는 유재석 씨, 유재석 교수님보다. 그러니까요. 짝짝 붙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정치자분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이노 교수님은 웃는 모습 보면 이가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보기가 좋아. 제 안경을 바꿀까 아니 생각했는데 딱 좋아요. 유재석 씨가 끼는 안경으로. 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다면서요. 아이돌 뭐 콘서트 티켓팅하는 것만큼 수업 수강 신청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사실이에요. 경쟁률이 요즘 어마어마하죠. 네, 왜냐하면 우와. 이게 이제 그 요즘 이제 뭐 강사법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사를 줄이고 나니까 수업 수가 또 줄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 수는 많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땅 하면은 막 컴퓨터 5대 켜놓고.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런 교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네.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시답니다.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청강하고 싶네요. 청강 되나요? 몰래 가서. 제가 특별하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팽수 또 팽수야 옆에 참, 앉아 있기만 하면 뭐해? 이노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 들어야 되면 인사해야지 빨리. 선생님 저도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많이 부자 돼가지고 남극에다가 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현우 터졌어요. 아이 뭐 진짜 와 너무 팽수가 진짜 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온 거야? 내 자리를 왜 위협하는 그래서 거야? 그냥 거기 잠깐 졸고 있어라 너는 좀 이제. 조용히 하고 있어. 싫습니다. 아니. 저는 말하고 야 조용해 진짜. 자. 까불고 있어 진짜. 아니 저희가 이렇게 그럼 귀한 수업을 이렇게 방구석 1열에서 듣고 있는 거냐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 그럼 1교시 수업부터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네, 수업 분위기 아주 뜨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노 교수님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요즘 뉴스 보면은 뭐 디지털 화폐 이게 자주 등장하는데 디지털 화폐, 디지털 머니 이게 뭐예요? 디지털로 머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머니
하면은 5만 원짜리 지폐잖아요. 종이로 네. 된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자적으로 네. 디지털화가 돼서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머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잔액이 카톡, 얼마다 뭐 이런 거. 카톡 난리잖아요. 네. 그 카톡에다가 암호문 같은 거를 적어서 보내면 어머. 돈이 가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아니 선생님 어? 그런 그러면 거죠. 그 디지털 머니로 뭐 송금하는 것과 예. 내가 갖고 있는 그 통장에서 상대방에 송금하는 것과 뭐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용자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과 같이 뒤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진 디지털 머니는 네. 전 세계에 누구한테나 핸드폰만 있으면 24시간 풀로 멈추지도 않고 바로 돈이 갈 수 있다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은요 어.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은행 자, 없이. 은행 이체를 만약에 했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10만 원을 보냈어. 예. 제가 팽수한테 보냈어요. 네. 팽수 남극에 받았지? 있는 네, 팽수. 받았지 팽수. 받았습니다. 아무도 남극에서?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보내면은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10만 원이 적히잖아요. 그 예. 속에는 음. 우리 가입자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휴대폰 안에서는 뭔가 암호가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은행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항상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남극에 있는 팽수가 은행 계좌가 있겠어요? 없죠.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맨발 신고 다니는데 은행에 계좌를 열겠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아직 산하 제한 때문에 인구 등록을 못해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신분증도 없는데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런 사람도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이죠. 휴대폰으로 팽수가 남극에서 10만 원을 받았어. 예. 그러면 바로 그 세종기지 매점에 가서 뭘 햄버거 같은 걸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세정 기지에서 받아줘야 되죠. 그러한 돈을. 서로. 예. 네, 뭔가 바코드 같은 게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게 하여튼 디지털 화폐다. 근데 이제 이게 네. 디지털 화폐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아날로그 북하고 디지털 북 있잖아요. 요즘 네. 전자책 보세요? 예. 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수연 학생. 아니 저는 그 웹 소설 같은 것도 사실 어. 그냥 이북으로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카툰 만화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른 점, 아날로그 디지털만 좀 다른 점만 보면은 네. 디지털 보다 아날로그 보다 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보면 크게 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네. 그다음에 책을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택배 아저씨가 올 그렇죠. 때까지.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죠. 디지털은 클릭하면 바로 받잖아요. 네. 그게 또 다른 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은 책 하나를 또 다른 하나로 만들려면 종이하고 제본하고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구나. 디지털은 어때요? 그럼 무한히 복사 만들 수 있죠. 복사 복사 붙여넣기. 예, 컨트롤 컨트롤 V, C, 컨트롤 C, 컨트롤 V. X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한계 비용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권을 만들던 10,000권을 만들던 100만 권을 만들던 돈이 안 들어가 디지털은. 네. 궁금한 게 근데 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디지털 화폐로 재난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예를 들어서 주겠다 하면 네. 핸드폰 번호만 알면 그냥 바로 쏴주는 거죠. 어디 있던 간에. 기프티콘처럼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 어디에 누구가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러한 조건들을 전자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네? 윤리현 씨가 박영선 후보 그 재난지원금 디지털 화폐로 10만 원 준다고 네. 그러니까 생각에 궁금한 게 예. 그 제가 그 공약을 읽어보니까 작년에 남은 1조 예. 그걸로 10만 원씩 저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현찰로 줄 때는 뭐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근데 이제 디지털 카드로 화폐 주죠, 뿌려주면은 카드로. 휴대폰으로 숫자를 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이 그게 서울시 금고에 있는 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적인 이슈라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이제 거기 캠프에서 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거기다 두고 여기서 핸드폰에서 그냥 페이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그 암호가 와서 여기서 페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잃어보면 돈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중앙에다 두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걸 디지털 화폐로 받았어요 누군가가. 예. 만약에 이제 예. 저 공약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요. 그러면 어디 가게 가서 그 가게에서 음식을 사 받아주죠. 예, 예, 그러면 받아줄 뭐 수 있죠. 바코드 찍고 뭐 그러는 게 이제 생길 그렇죠. 거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현금 10만 원 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에는 아까처럼 네. 현금은 아무데나 누구한테 쓸 수 있잖아요. 네. 여기다 조건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아. 어느 가게에서 뭐 6개월 동안만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조건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러면 손쉽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맞춤형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만 쓸 수 있게 뭔가 그렇게 그렇죠. 조건을 걸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용 가능한 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나중에 쓴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딱 정리해서 마트에서 많이 쓰셨구나, 시장에서 많이 쓰셨구나, 네. 서점에서 많이 쓰셨구나. 그렇죠. 데이터를 나와서 나중에 그쪽에다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요즘 박성호 씨 하다가 갑자기 펭수하고 또 뛰어나와. 중간에 저랑 오버립이 싹 돼가지고 오늘 2인 1조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걸로 근데 봐요. 질문이 괜찮았죠? 예, 제가 데이터. 출연료를 2배로 받을까. 팽수한테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청강하겠습니다. 남극 안 춥니 펭수야? 추운데 저는 오리털 입고 있습니다. 펭귄인데 오리털 입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기사 중에 말이에요 인호 교수님. 예. 그 화폐 2.0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잠깐만 좀 설명을 더 추가로 듣고 싶어서 화폐 1.0은 법정 화폐래요.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맞습니다. 진짜 예. 뭐 5만 원, 만 원짜리 돈. 근데 이제는 이 화폐 2.0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온다 이러는데 뭐 중국이 이미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맞아. 디지털 화폐를 보면 한 3가지 종류로 저는 나누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완전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해서만 발행량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거대로 발행이 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잠깐만. 네. 그러면은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는 전혀 게 필요 상관없어요. 없어요? 예, 그거 전혀 필요 없고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변화하기 어려운 약속대로만 되는 그러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화폐. 그 다음에 이제 법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원화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디지털 법화를 만들거든요. 법화. 디지털 예, 예. 법화? 그러니까 법정 디지털 머니라고 할게요. 법법자의 화폐 화자 써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가 그거를 보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간에 그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된 네. 그러한 머니죠. 예. 그래서 국가가 발행해서 중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CBEP라고 센트럴 뱅크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페이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CBDC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네. 디지털 화폐라는 뜻으로 요번 이제 12월 달 말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나오긴 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요. 예, 예. 오. 그래서 한국은행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지금 서울시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지역 화폐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그러면은 지역 네. 디지털 화폐 그 그거? 지역- 지역하고- 가입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국가 차원이니까. 지역 화폐라 그래서 지역 카드 같은 거 재난지원금 주는 거 네. 그런 거 같은 디지털 화폐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플랫폼 글로벌 회사가 발행하는 화폐예요. 글로벌 그게 회사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옛날에 이제 리브라, 요즘은 이제 DM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28억 명이 지금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그 네. 28억 명이 쓰는 화폐가 곧 나올 거다. 그래요? 예, 예.
자기들끼리만 회원들만 쓸 수 있는 그렇죠. 미니홈피의 예전 싸이모 미니홈피의 도토리 같은 그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네, 야. 교수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발행하는 화폐도 만들 수가 있겠군요. 그럼요. 일구 화폐. 그렇지, 일구 화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하나씩 쏴주고. 주면 그걸 어디 상암동 어디 지점에서 사탕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일주일 안에 써야 된다. 그렇지 사라진다. 펭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멋있는 생각인데 저 남극에서도 쓸 수 있게 사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펭수 네가 거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아저씨한테 좀 붙여줄래? 그것은 노동 착취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고발하겠습니다. 알았어, 펭수. 자, 아니 5일 동안 이 방송을 들으면 그게 5배로 불어나는 화폐도 만들 수 있죠. 와, 그러니까. 출석. 뭐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세계 뭐 하루 종일 들어도 공부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요 정도만 할 건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한 3가지 종류 그렇죠. 버전의 화폐 예. 이게 조만간 가시화가 돼요? 그럼요. 가셔야 되고 실생활에 응용이 됩니까? 실생활되죠.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게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종이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돈의 미래는? 종이돈은 이제 점점 사라지게 그렇죠. 되겠죠. 예.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이 뭐 토큰화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래. 그 2부에서 할 거를 그러니까 미리 그리고 예습까지 하나 더 해오셨네. 궁금한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조금 전에도 인호 교수님 말씀해 이 비트코인 이 예.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화폐는 좀 또 다른 거예요? 다르죠. 왜냐하면 법정 화폐는 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발행량이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투자를 하던 돈을 써야 한다. 그쵸. 그래서 경제를 돌리겠다 이런 거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요즘 이제 무슨 테슬라나 이런 데서 해지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제가 그렇죠. 인호 교수님이 지난주에도 이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비트코인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그 신문 기사를 읽는데 네. 오늘 꼼꼼하게 읽어봤어. 그랬더니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데 1년 동안 쓰는 전기요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조 원이래요. 하여튼 다른 기사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다음에 전기를 그만큼 많이 쓰려면 앞으로 환경보호 때문에 그렇게 또 못 쓰게 되고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늘어나질 않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량이. 그러니까 발행량이 이제 줄게 돼 있고 그 전기 부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거를 캐려고 해서 그런 거고 적게 하면 또 적은 대로 얘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를 스스로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혹하기는 하는데 이게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그러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 주도의 뭔가 디지털 화폐와 공존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동성 큰 거는 맞고요. 네.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치 저장이 어려운 건 맞고 예. 근데 이제 롱텀으로 보면 어차피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사라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사람의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법정 화폐가 돈을 너무 많이 푼다. 갑자기.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하지? 그러면 이제 금 아니면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뭐 너무 법정 화폐가 신뢰가 있고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비트코인이 필요 없고요. 네. 자, 이해가 인호 교수님 되네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막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 혁명, 디지털 화폐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도를 뭐 하고 있나요? 따라가고 있나요? 2017년만 해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래소로 보면은 세계 1등 거래소도 나오고 전 세계 거래량으로 보면 3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2017년 암호화폐 광풍을 맞서서 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제 은행 계좌를 못 열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 위상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부분 80%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우리인데 5% 미만, 굉장히 적게 변방으로 밀려났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컴퓨터 IT 강국이기도 하고 예. 뭐 이런 뭐 많이 또 광선도 깔려 있고 하니까 다시금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몰아치면 좀 상위 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규제만 완화가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제 일변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자 보호도 못하면서 이제 규제 일변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이제 특근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5일 날 발효가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단추를 낀 거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지능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5G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핸드폰만 해도 5억 대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냉장고나 이런 가전 제품이 또 전 세계 나가 있잖아요. 네. 또 자동차도 나가 있고 거기에 전자지갑만 깔면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야, 투자합시다. 비트코인. 저기 비트코인이라는 게 팽수야, 네. 팽수야. 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다 이해했지? 다 이해했고 저는 그냥 디지털로 화폐 살 수 있는 정원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팽수 힘들지?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뭐 노래라도 한 곡 뭐 들어주십시오. 노래 들어야지.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윤시연입니다. 손님 온다. 팽수 온다는 없습니까? 네가 만들어. 정말. 자, 공부합시다. 2교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혜숙님께서 유재석 씨 닮았다고 해서 불이 나게 유튜브로 왔어요. 와, 근데 진짜 대박 똑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우시다고. 유튜브로도 보니까 그 원종배 아나운서 닮았다고 예전에 KBS? 사랑방 중계라고 있었었거든요. 네, 알아요. 원종배 아나운서 닮았어 진짜. 아유, 야, 알겠습니다. 멋있으셔. 약간 뭐 그쪽. 자,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학생들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자, 지금 뭐 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지금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1비트코인 하나 값이 뭐 6천만 원이다. 그렇지만 그거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쪼개서 그쵸. 한 개를 6천만 원을 다 투자해 사는 게 아니라 만 뭐 원. 0.00 이렇게 쪼개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강남에 큰 10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디지털로 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그것도 우리가 그걸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네.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이다. 네. 네. 네, 근데 그게 목 좋은 건 제가 알잖아요. 임대료 잘 나오고. 네네. 근데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 100억이. 100억이 없어서. 여기 혹시 100억 있으신 분? 쉽지 팽수는 않죠.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버는 것 같아요. 100원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 100원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권을 100억 개의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발행해? 디지털 증서로 만든 거죠. 누가 발행해? 빌딩 주인이? 그거는 이제 그 빌딩을 안전하게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에서 해줘야 되겠죠. 금융기관.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내가 10,000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10,000원어치 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한 달마다 나오는 임대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걸 꼬박꼬박 그 포션만큼 나눠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빌딩이 있나요, 실제로?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작년 12월에 뭐 여기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사코리아라는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빌딩 105억짜리를 이거를 토큰화했어요. 그래서 5,000원권으로 나눠서
뭐 10,000원도 좋고 15,000도 좋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 빌딩 하나가 다 어디 팔렸어요. 있는데요, 그 빌딩이? 강남에 있다고 어딘가에 하는데 제가 제가 조금 전에 원어 발음을 하죠.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예, 맞나요?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벤처기업. 우와. 벤처기업. 치즈 좀 많이 드셨네요. 스타트업이요. 그게. 아, 실제로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음.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예.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회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좀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강남 아파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강남 아파트를 아까처럼 자산 유동화한다고 하거든요. 네. 부분 소유권으로 해서 토큰으로 내가 10,000원어치 투자를 하면 그 10,000원어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요즘 이제 공공 임대 한다고 하는데 뭐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10억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돈이 잠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거를 한 뭐 10% 정도 1억만 지자체에서 주고 나머지 9억을 자산 유동화를 하는 거죠. 토큰으로. 그러면 모든 또 돈인 사람이 다 살 수 있으니까 10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도록 캡을 두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서 뭐예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거기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강남 아파트니까 적어도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든 사람이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거죠. 주식 사는 거하고 우와. 똑같은 개념이네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1억이 아니라 원래 10억이면 한 채 할 거를 10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100만 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0.1%, 1%이 정도 이자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적어도 뭐 3, 그냥- 4% 나오면 얼마나 그냥 좋아요. 현찰 갖고 있느니 그럼요. 그런 토큰을 네. 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죠. 임대 수익도 되고 그다음 양도 소득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10억이 20억이 그러니까 되면. 집을 투자할 때 이제 10억짜리였는데 1년 뒤에 뭐 좀 올랐어요. 한 예. 1,000만 원 올랐다. 그럼 예. 1,000만 원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토큰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게 된다. 예, 예. 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토큰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시장에다 팔면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예, 토큰을. 거래소 같은 데서. 오. 예. 와.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자신을 토큰화해서 이렇게 해서 투자받고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 이제 그게 NFT라고 뭐 어려운 용어로 하는데 예, 대체 예. 불가 토큰. 어.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윤수연 씨는 대체 불가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나중에 공유하자 이익을. 행사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러면, 투자해주신 예, 예. 분한테 그렇죠. n분의 1로 나눠드리는 그렇죠. 뭐 거군요. 50% 정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림, 노래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오. NFT 예, 아는 체 좀 해야 돼요. 난 펀지블 토큰. 토큰. 예. 어려운 말 대체 불가. 쓰셨네. 괜찮은데요? 아니 그런 최초의 어떤 연예인이면서 그런 걸 하나 만드세요. 홍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코미디언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근데 이노 교수님, 예. 이 디지털 화폐가 이 탈세도 그러면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에 들어가면 누구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 같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구나 그거는 열어볼 만약에 수 법원에 있으니까. 영장이 있다면 예. 지금은 다 이 압수수색 들어가 그러면 계좌 다 볼 수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도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공개가 돼요. 다 공개가 되죠. 아.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그러면 네. 뭐 근래에 디지털 화폐로 막 탈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시다가도 딱 잡혀온 분 보면 너무나 그러면은 눈에 뻔히 보이는 범죄였네요.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어려운 점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계좌 번호만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에 계좌 번호가 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가 이제 밝혀지는 순간 누구한테 얼마나 보냈는지가 다 일망타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FBI에서 예. 마약 거래를 그거 했다가 그 마약을 산 사람이 다 잡혔어요. 네. 오히려. 오히려 그렇구나. 그러면 하여튼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토큰이라든가 뭐 탈세 걱정하는 거 이런 건 뭐
필요 없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게 모든 사람의 핸드폰을 다 까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을 다 까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수사하는데 되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실명 인증을 하니까 거래소에 있는 정보를 전 세계 거래소끼리 다 묶어 놓으면 어느 정도 클린하게 나가시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조금 전에 이제 NFT 대체 불가 작품. 그래서 이제 미술계에도 디지털 그림에도 이게 디지털 화폐 NFT 토큰 예, 그게 많이 맞습니다. 쓰인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 부인이 그렸다는 맞아요. 디지털 그림이 맞아. 그림 10점이 몇십억에 5밀리언 56억. 네. 네. 오. 10분 만에 50개 팔렸다는데 맞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사를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디지털은 카피를 하면 원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원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그 원본에다가 네. 마치 우리 종이 돈에 보면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있죠. 네. 일렬 번호. 네. 그거를 이제 토큰에다가 심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원본이다라는 걸 증빙을 하는 거죠. 오히려 실물 그림보다 더 위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하면. 그 위조가 어렵다라는 그 기술을 이용한 거죠. 지금 헷갈리는 게 네. 지금 그림 얘기가 이 벽에 거는 사람이 붓으로 그린 그림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디지털 안에 네. 온라인 화면상에 떠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젠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누가 그 건축 디자이너인가 집을 만들어놨어요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집이야 사람이. 네. 근데 그 집이 5억인가 6억에 팔렸대. 디자인 값 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노 메타버스 교수님. 같은 데서 그런 거죠. 박성호 씨 같은 유명 연예인이 예. 뭔가 그림을 그렸어. 예. 디지털 그림을 그렸어. 예. 이것도 그런 NFT 대체 불가 토큰으로 경매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오! 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누군가가 그걸 사용했을 때 지적 사유권이 있잖아요. 재산권 그거를 이제 모든 로열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분이. 제 개그도 그러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개그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 사용하면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죠. 상했을 때. 네. 잘 생각해봐요. 네. 말만 들어도 막 판이 막 팍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왜 그리고 이렇게 판이 바뀔 때 부의 기회가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도 뭐 이 부의 기회를 잡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무지하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자산이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DB. 토큰화해서 디지털 자산화를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갔고 뭐를 사고 뭐 이런 정보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금융회사든 구글이든 뭐 다른 데서 다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데이터도 내 거다라고 토큰으로 씌워 놓으면 그걸 쓸 때마다 저한테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네. 모든 데이터 일으키는 거 네. 그걸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인공지능이 사용했잖아요. 네.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사용할 때마다 또 저한테 보상이 돈이- 받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다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네. 예, 그럼 그쵸. 전 국민이 데이터를 주권을 보장을 해주면 데이터 자산화해서 그걸로 돈을 받는 그래서 요즘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기본소득의 한 원천으로 네. 데이터 자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저기 이노 교수님 어우.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없네. 저기 저하고 따로 네? 여기 상암동에 막걸리 잘하는 저 해장국집 있거든. 그 정보도 돈이 됩니다. 거기 가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오. 저 그만 이렇게 네. 한잔하면서 따로 좀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야. 뭘 이렇게 운전은 째려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예. 팔이 짧아서 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와. 어우. 시험 시간입니다. 네. 네. 자, 먼저 이노 교수님 예. 출제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윤수연님 네. 그 아날로그 화폐에서 예.
이 화폐로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화폐를 무엇일까요? 디지털 화폐. 오, 맞았습니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데. 저도 순간 이렇게 좀 맞나 했는데 맞네요. 오케이, 박성원님. 네. 예, 토큰으로 움직이는 경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장. 토큰으로 움직이는 경제. 답이 경제? 그 안에 있어요. 토큰 경제겠지 뭐. 펭수한테 그러면 토큰으로 움직이는 경제, 실물 경제. 땡. 뭔가요? 토큰 경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를 우롱하였습니다. 기분이 심히 나쁘네요. 가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저한테도 문제를 내주시나요? 예, 다음 일고 DJ. 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영어 약자로 네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모르겠는데. 영어로 센트럴- 뭐 C 어쩌고 어. 저쩌고. 센- 모르겠는데요. 너 정말 이럴 거냐? C 지금 그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앵디는 진짜 모르겠어. 생각 가출. 생각이 가출했습니다. 귀여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걸 영어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영어로? 센트럴? 머니. 머니. 머니 모르겠어요. 머니 해도 머니가 좋아. 네. 뭐예요? 자, CBDC, 예,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센트럴 중앙은행. 예, 예. 그걸 누가 맞춰요? 아쉽네요. 오, 예, 제가 쉽지 좀 않네요. 어렵게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야.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일단 교통 정보를 듣고 와서 수업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이에요. 박선영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남산 1호 터널 통과하기는 수월한 모습인데 이어지는 한남1 고가차도 중간부터 한남2 고가차도 진입하는 데 밀립니다. 이후로는 한남대교 건널 때까지는 소통 원활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진입할 때 밀리고 있고요. 3호 터널 중간부터 이태원 지하차도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고 이어지는 반포대교도 반포 쪽 고속터미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남 순환로 금천 방면은 서초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로 2개가 막혀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대학교 이인호 교수님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공부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었죠? 두 분 학생들 펭수까지. 자, 차렷. 선생님한테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윤수연, 박승호 학생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펭수 학생도 네. 다음 주도 또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네. 교수님 오늘 학생들 수업 태도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오늘 짱이야. 자 끝곡은요 개봉동에 이정호 씨가 손수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다네요. 정말이에요? 오, 전화로까지 신청을 해주셨구나. 가곡입니다. 4월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백남옥 씨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자, 박성호 씨하고 윤시현 씨도 오늘 수고했고요.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이 시간에 뵙고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럼 이만.